안녕하십니까, 동찬벨입니다. 지금 또 파이프 스윙을 와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번 스윙은 하우스키핑을 왔습니다. 와, 얼굴 진짜 까매졌다. 이거는 근데 일하다가 까매진 것도 있는데 저기 북부 로드트립 하면서 엄청 탔어요. 아무튼 제가 놀러만 다니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틸 스윙 중에서는 저는 하우스키핑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리테일은 너무 꾸려서 시간이 안 가고, 키친은 너무 힘들고, 하우스키핑이 딱 적당히 시간도 잘 가고 적당히 꿀도 빨고, 지금도 일을 좀 빨리 끝내놔서 슬렁슬렁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파이프 첫 스윙 때가 1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첫 스윙 때 크리스마스 디너를 먹었어요. 근데 이번 스윙 때도 이제 곧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도 하고 크리스마스 디너를 또 먹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를 또 먹었다는 뜻은 이 파이프 유틸리티 일한 지 1년이 됐다는 뜻이겠죠? 와, 시간 진짜 빠르다. 이걸 내가 1년이나 할 줄은 몰랐는데 이 파이프가 주는 안정적인 돈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너무 더워. 여름에 일하기가 진짜 너무 더워요. 지금이 한 38도 정도 되거든요. 심지어 이게 좀 떨어진 거예요. 원래 40도가 넘었었는데. 아무튼 일단 남은 일을 마저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우, 체크아웃이라니. 제가 사실 지금 스윙이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는 이유가 오늘 다른 캠프로 팔려갑니다. 여기서 차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캠프가 있어요. 그 캠프에서 지금 이 캠프로 이제 하우스키퍼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게 캐주얼의 인생이지. 캐주얼은 까라면 까야지. 아무튼 그래서 거기에서 4일 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아웃하고 그 캠프 가서 또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다시 여기로 와서 또 체크인하고 나갈 때 또 체크아웃하고, 상당히 귀찮은데 뭐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죠. 가자. 아, 이번 방 좋았는데 아쉽구만. 방 앞에 풍경도 좋았는데. 여기에서 차를 갈아탑니다. 지금 다른 캠프에서 픽업 올 사람 기다리고 있어요. 와우, such a nice view. 진짜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어우, 방 아담하네. 일단 짐을 풀고 여기에서 4일 동안 일하고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디너를 또 주네. 공짜 맥주. 드디어 2주간의 일이 끝났습니다. 보통 제가 2주 일하고 일주일 쉬고 이런 스케줄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2주 일이 끝났고 일주일 동안 또 쉬러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매주 수요일날 페이슬립 그 돈을 받는데 어제 저번 일주일 일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게 한 2,500불 정도? 그래서 2주 일하면 총 5,000불 정도를 받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이 4주니까 2주 일하고 일주일 쉬고 또 남은 일주일 일하고 해서 한 달로 치면 한 7,500불 정도 법니다. 이번 스윙도 꿀 나름 잘 빨면서 돈 잘 벌다 갑니다. 와, 그리웠다. 불다가 이게 사이트에 있으면 맨날 기름지고 느끼한 음식만 먹다 보니까 불닭이 엄청 땡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오면 한번 먹어줘야 돼. 와, 매워. 이거 매운 걸 계속 안 먹다 보니까 맵찔이가 됐어. 그리고 제가 방금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 누나가 친구들이랑 같이 바다를 간다고 해서 갑자기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하길래 이거 먹고 이따가 갈 것 같습니다. 와, 바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이게 아레날이지. 이게 휴식이지. 아, 시원해. 고생했어.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화려한 무빙 나이스. 무대. 진짜 귀엽다. 와, 이게 호주인가? 분위기 너무 좋다. 역시 쉬는 날이 짱이야.
아, 바람 시원하다. 좋다. 어우, 여유롭다. 여유로워.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0대 청춘들에게 워홀을 추천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상이 20대인 이유는 워킹홀리데이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 제한이 없었으면 저는 전 연령대한테 추천했을 것 같아요. 워홀이 이제 대부분, 특히 호주는 만 30세까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20대 분들, 그리고 만 30세가 아직 안 되신 분들, 요런 분들한테 워홀을 저는 진짜 강추합니다. 워홀을 추천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감이랑 독립심이에요. 이게 워킹홀리데이라는 게 단순히 어디 나라에 가서 그냥 뭐 여행하면서 즐기는 게 아니라, 여행하면서 즐기기도 하고, 여행하면서 즐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뭐 집도 구해야 되고 직업도 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워킹홀리데이이기 때문에, 사실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가에서 나와서 독립하는 경우가 지방 사람들이 이제 서울 상경하는 걸 제외하고는 조금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저도 이제 원래 광주에서 쭉 살다가 일 때문에 이제 서울로 상경한 케이스라서 서울에서 자취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도 자취를 안 해본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 어떤 본가를 벗어나서, 그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워홀을 오면 이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에, 말도 안 통하고 영어도 없는 남의 나라에 이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독립심이 엄청 길러지는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다 보면 어떤 통신비나 집값이나 식비나 이런 걸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본가에 지내면 부모님들이 어릴 때는 다 해주시니까. 근데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면 통신비부터 해가지고 집세 중에서도 이제 수도세, 전기세 뭐 이런 게 포함된 집이 있고, 아닌 집 같은 경우에는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도 따로 내야 되고, 식비도 이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장을 봐서 어떤 요리를 먹을지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에서는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홀을 나와서 살다 보면 독립심이 되게 많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이제 또 뭐 자취를 한다던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에 되게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요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말한 이 모든 과정을 함에 있어서 별거 아니네, 나 혼자서 다 잘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이 또 길러집니다. 이 생판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도 해냈는데 말도 통하고, 그 다음에 내가 쭉 살아왔던 나라에서 혼자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신감을 기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다 보면 자신감을 키우기가 조금 어려운 환경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일단 한국에서는 남들이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뭐 어떤 걸 해냈어, 그래서 자신감이 좀 올라오려고 하는데, 뭐 옆집 누구는 뭘 했다더라, 뭐 또 친구는 뭘 했다더라, 어떤 친구는 차를 샀다더라, 어떤 친구는 집을 샀다더라, 이런 거랑 비교하면서 이제 내 자신감이 좀 낮아진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워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을 나와보면 남이 뭘 했던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내가 이뤄낸 어떤 성과나 성취에 대해서 오롯이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유는 이제 가치관 형성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릴 때는 내 가치관이 뭔지 내 스스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한국에서는 좀 드물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해도 보통은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이렇게 다 같이 가지, 나 혼자서 뭘 하는 경우가 조금 드물잖아요, 보통.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그 개념이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는 게, 보통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가 뭐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친구가 뭐 먹고 싶은 걸 같이 먹거나, 약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롯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이런 걸 오롯이 느끼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취향 차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작 내 취향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렇게 워홀을 나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혼자서 그냥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있으면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되게 많고, 내가 이런 걸 또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자연을 좋아했구나, 자연 속에서 오는 여유를 좋아했구나, 아니면 내가 생각보다 이런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를 싫어했구나, 오히려 도시의 어떤 바쁜 삶이 나와 맞구나, 이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기가 되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 취향을 알고 내 가치관이 형성돼 있는 게 나중에 뭐 살면서 일을 할 때 번아웃이 오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이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내 삶의 중심이 나라는 걸 깨닫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워킹홀리데이, 특히 호주 워홀을 말할 때 돈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호주 워홀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약간 호주 워홀 가서 1억 번다, 약간 이런 키워드가 있잖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1억을 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되게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진짜 뚜렷한 목표가 있어서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진짜 뭐 돈 안 쓰고 아껴가면서 생활하는 분들은 1억 이상 모으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호주 워홀 1억이라는 게 어떤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있지만, 이게 좀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1년에 1억 벌었다, 이거는 그 사람들 첫 1년 차에 번 게 아니라 그냥 호주 워홀 하면서 보통 2, 3년 차에 그렇게 버는 거거든요. 첫 1년 차에 1억을 벌기는 솔직히 좀 빡세요. 왜냐면 첫 1년 차에는 그 사람들도 뭐 호주 경력이나 뭐 시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1년 내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구직 기간이나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호주 워홀 1년만 가면 1억 벌 수 있나?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보통은 이제 워킹홀리데이로 온다고 치면 한 세컨 비자 혹은 서드 비자까지는 생각하고 오셔야 목표를 뚜렷이 하면 그 정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지금 제가 있는 서호주의 마이닝 직군이라든지 이런 파이포 직업들, 아니면 뭐 그레인콥이라든지 좀 돈 잘 벌기로 유명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 특히 파이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버는데 또 세이빙도 되게 잘 돼서, 뭐 호주 1년 차에 시작을 해서 2년 차까지 간다고 하면 본인이 이제 진짜 1억을 모아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면 충분히 모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뭐 나는 시티에서 즐길 거 즐기면서 이렇게 돈을 모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솔직히 1억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 1억을 모으는 만큼 그 어떤 자기의 여가 시간이나 이런 걸 포기하면서 모으는 거거든요. 진짜 뭐 주 7일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2잡 3잡 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지. 호주에서 뭐 난 적당히 놀면서 적당히 돈 벌겠다 하면 솔직히 그 정도의 금액을 모으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제가 1, 2년 차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돈을 목표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또 즐기면서 돈 벌고, 이게 사실 그 워킹 홀리데이의 본 의미이긴 한데, 그렇게 살면 돈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모으진 못해요. 왜냐면 이제 호주에서 어떤 그런 액티비티나 여행이나 이런 걸 즐기는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그런 데에다가 쓰면 본인이 목표한 금액을 모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호주의 장점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노베이스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 파이포 광산 가서 호스피탈리티 일을 하는데, 호스피탈리티로 달에 누가 7,500불을 줘요? 어느 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호주가 좀 유일한 것 같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로 이 정도의 돈을 버는 건, 물론 제가 하고 있는 이 파이포라는 직업이 좀 특이한 직군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는 일은 호스피탈리티 일이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여기에서 이제 본인의 어떤 자격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했지만, 워홀러 평균보다는 제가 많이 벌지만 이런 파이포 직군에서는 가장 적게 버는 사람이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뭐 하고 싶은 의지나 이런 것만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호주에서 뭐 돈 많이 번다고 얘기하면 댓글로 또 이렇게 달리거든요. 한국에서도 얼만큼 그 정도 하면 벌 수 있다, 뭐 숙식노가다 뛰면 그만큼 벌 수 있다 이러는데, 숙식노가다가 제가 알기로 월에 한 400만원? 진짜 많으면 한 500만원 정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호주가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의 강도가 그런 어떤 숙식노가다에 비해서 훨씬 낮아요. 호주는 좀 천천히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가다 같은 레이버 일을 할 때 막 그렇게 한국처럼 빨리빨리 빡세게 하지 않아서, 같은 시간을 일한다고 쳐도 노동 강도가 호주가 좀 더 낮아요, 한국보다. 그리고 또 이제 호주는 물가가 비싸지 않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냥 본인 하기 나름이에요. 호주 물가 비싼데 뭐 외식하고 이런 물가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맨날 말하는데 마트 물가는 솔직히 한국보다 싸요. 그래서 마트에서 본인이 재료들을 장 봐서 해 먹으면 솔직히 한국보다 식비가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집값 얘기 나오겠죠. 집값 당연히 비싼데 뭐 시드니 멜번 이런 데는 당연히 비싸죠. 근데 본인이 돈 모을 생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시드니 멜번 시티에 안 살죠. 좀 시골이나 아니면
좀 아직까지는 집값이 괜찮은 곳들, 이런 곳에 살면서 좀 집세가 낮은 곳에 살죠. 근데 이런 곳에 살면 솔직히 서울에서 원룸 구해서 월세 내는 가격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호주는 아직까지 기회의 땅이 맞는 것 같다, 어떤 돈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요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해외에 나오다 보면 시야가 넓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시야라는 게 확실히 좀 넓어져요. 왜냐면 이건 사실 여행 다니는 뭐 이런 세계여행 할 때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세계여행 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워킹홀리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국 나와서 살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은 보통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외국에 나와보니까 외국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 한국이랑 많이 다르네?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나한테 맞는 또 삶의 방향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내가 나중에 하려는 어떤 사업이나 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면에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시야가 확실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진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죠, 호주로. 호주 말고 뭐 다른 선진국들,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되게 얘들이 그냥 돈 벌러도 많이 오고, 이런 뭔가 백패커 생활이나 이런 걸 즐기러도 많이 오고, 되게 진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호주로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주 워홀이 좀 세계여행 맛보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도 여행을 좀 다녔었지만 여행 다닐 때만큼의 뭔가 좀 다양한 생각이라든지 어떤 시야라든지 이런 게 호주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문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남미 애들이 저녁을 진짜 늦게 먹어요. 8시 막 이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나와보지 않으면, 애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걸 보지 않으면 와닿지가 않잖아요. 뭐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호주로만 봤을 때도 아침 일찍 새벽에 시작해서 정말 빨리 한 2, 3시면 이제 뭐 가게들이나 카페들이나 이런 게 닫고, 요런 게 또 이 나라만의 문화잖아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 나라 애들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저 나라에 갔을 때 이런 거를 알고 가면 참고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혹은 뭐 이제 지금 뭐 K-팝이나 K-문화, 뭐 K-드라마 이런 게 워낙 열풍이니까, 만약에 내가 나중에 한국을 가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어떤 거를 내가 하고 싶다 하면 이 사람들의 성향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문화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좀 접목해서 어떤 내 사업으로 또 연결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면에서 되게, 제가 지금 호주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나라 워홀을 가도 또 다른 나라들에서 그 나라로 또 워홀을 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캐나다도 뭐 정말 뭐 유럽 애들도 오고 남미 애들 특히 많이 가고 뭐 이러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히 이제 시야를 넓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마지막으로는 영어인 것 같은데, 물론 한국에서도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뭐 한국에서 영어 공부 시간을 늘려서 영어만 파는 게 영어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호주는 사실 호주에서 살면서 이제 내 밥벌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영어 공부나 이런 거에 100%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 한국에서 이런 영어 학업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굳이 나오지 않아도 영어를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쓰는 어떤 슬랭이나 요런 게 또 있잖아요. 요런 거는 사실 뭔가 책으로 공부하거나 그냥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100% 와닿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영어도 이제 영어권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마다 쓰는 영어가 뭐 악센트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근데 내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북미 영어를 배우고 싶어, 아니면 영국 영어를 배우고 싶어, 아니면 호주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면 그 나라에 가서 그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게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영어랑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어쨌든 환경이라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사이트 이제 일하러 가면 한국인들이 잘 없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 갇혀서 계속 영어를 써야 된단 말이죠. 어쨌든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되는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하러 가면 영어가 좀 괜찮게 잘 나와요, 뭔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쉴 때 영어를 많이 안 쓰고 이러면 또 영어가 약간 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언어는 많이 쓸수록 계속 더 느는 것 같고, 안 쓸수록 좀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영어권 환경에 있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영어권 환경에 노출되면서 이제 영어 공부도 본인이 따로 하고 하면서 영어 실력을 키우면, 솔직히 저는 한국 돌아가서도 영어만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굶어 죽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영어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여기는 영어를 잘해서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당연히 연봉이 더 높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본인 몸값 올리기에도 좋은 것 같고, 뭐 영어 강사나 이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떤 우리나라 관광 쪽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영어만 할 줄 알아도 되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뭐 해외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생각나는 어떤 제가 워홀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들이 많겠죠? 이런 것들을 좀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미 어떤 가치관 형성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뚜렷하다, 한국에서, 이런 분들은 사실 굳이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본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처럼, 저 어렸을 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 한 25살인가 이제 처음 해외여행을 가고 나서 거기서 되게 깨달은 게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약간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한국에 꽤 많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워홀을 저 같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를 나오는 게 뭐 한 1, 2년 있는 게 본인의 어떤 일 특성상 경력 단절이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내가 이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경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에서 커리어를 쭉 이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진짜 많이 고민을 해보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뭔가 이 워홀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책임질 게 하나라도 덜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직장에서 연차를 지금 계속 쌓고 있는데 퇴사하고 호주를 온다는 결정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싸리 그냥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와서 이 경험을 먼저 하고 일을 구한다든지, 어릴 때는 또 그게 되니까, 아니면 뭐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어떤 좀 공백 기간에 이 공백 기간을 활용해서 온다든지. 저도 좀 나이가 차서 왔잖아요, 여기를. 한국 나이로 29살, 30살? 뭐 이때 왔던 것 같은데, 확실히 좀 어릴 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막 저처럼 이제 막차 타고 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릴 때 오는 게 선택지가 훨씬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컨 비자를 따놓고 한국을 돌아가서 뭔가 호주에서 다시 살아보고 싶다 하면 이제 그 세컨 비자를 아껴놨다가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30살 때 왔어. 그러면 세컨 비자를 못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뭐 20대에 올수록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나 영주권을 따고 싶다, 이러면 영주권을 따기 위한 그 길도 나이가 차서 왔을 때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나이가 차서 오는 것도 그만큼의 장점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이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걸 겪고 오다 보니까 20대보다는 그래도 어떤 나이에서 오는 연륜, 경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혼자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도 어렸을 때보다는 빨리 적응하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저는 워홀 무조건 추천합니다. 이거는 진짜 20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냥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것 자체가 20대 청춘들한테만 주는 거기 때문에 30대가 지나면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 특별한 기회를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와서 적응을 못해서 괜히 왔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워홀 생각이 있는데 뭐 어떤 상황이나 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왔어. 근데 그 내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는 진짜 죽을 때까지 남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하고 나서 이거 나랑 안 맞네 하고 이 후회가 좀 낫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는 진짜 뭐 죽을 때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하고 경험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게 전자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다. 아무튼 이렇게 워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워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잘 고려해서 잘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뭐 이미 워홀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킵고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